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1에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플러스의 힘에서 만들어진 플러스의 1이고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마이너스의 1도 존재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알자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알자 힘은요.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플러스 6N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6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알자 힘의 항일은 플러스라고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로 작용한 거고 12줄만큼의 일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출발하는 A 지점보다 B 지점에 왔을 때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에너지의 변화량은 항상 알자 힘만큼 에너지가 바뀐다. 알자 힘이 플러스니까 얘는 에너지가 처음보다 증가했을 것이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12줄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러한 알자 힘이 한 일은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에너지만 변화시킨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알자 힘이 한 일은 무조건 운동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자 힘이 한 일과 무관하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의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여기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정확하게 12만큼 커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이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밀기 전에 얘는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내가 밀기 전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얼마의 빠르기로 밀었다 그랬냐? 얼마의 빠르기로 밀 거야? 얼마? 자,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다고 칠까요? 그렇다면 속력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얘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4줄이었단 말이죠. 근데 알자 힘이 작용한 일이 12줄이기 때문에 처음보다 B에 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12줄만큼 뭐 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B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의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에다 4를 더해서 16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로 바뀔 겁니다. 더 빨라졌을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속력이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16이니까 얘는 도착했을 때 속력이 얼마? 4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속도는 2였다가 나중에 속도는 4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이거다. 그래서 항상 알자 힘이 한 일만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 납득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보여드렸고 그 에너지라는 거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에너지의 정의요.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 이게 에너지다. 됐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 중에서 물리에서 다루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죠.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고요. 이때 m은 뭐예요? 질량. v가 뭐예요? 속력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는 속력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도 다 방향을 갖지 않는 스칼라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에너지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칼라 값입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속력으로 계산한다. 속도 무관하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에너지가 있죠. 무슨 에너지? 위치의 에너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물리 1까지 알아둬야 되는 위치 에너지의 종류는 두 가지다. 원래 세 가지지만. 됐죠? 그 중에서 물리 1에서 알아둬야 되는 위치 에너지 중에 첫 번째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중력이라는 힘에다가 그 힘 반대 방향으로 밀고 간 겁니다. mgh. 됐어. 용수철이라는 탄성력 때문에 생긴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한다고요. 이때 K라는 거는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인 용수철 상수를 얘기한다.
그 용수철 1m를 잡아당길 때 필요한 값. 알겠습니까? 네. x는 뭡니까?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용수철에 의해서 생긴 용수철 위치의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지만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니? F는 KX로 구했다.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둘을 합한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 보존되지 않니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건 힘의 종류다. 보존될 때는 보존력이라는 힘만 작용할 때 보존되는 거고, 보존되지 않을 때는 보존력이 아닌 비보존력을 받을 때 보존되지 않는다. 됐어? 보존력의 종류 불러.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은 바로 중력이요. 또요, 탄성력이요. 또요, 물투에서 배울 또 다른 위치 에너지 전기력이요. 이 세 가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힘 중 어떤 것만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근데 이거 말고 공기저항, 마찰, 사람의 힘 같은 얘네들 뺀 다른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 건물 높은 곳에 물체를 자율학화 시켜요. 중력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중력만 받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뭐 된다고요? 보존된다고요. 이해되니? 그러니 A 지점에서 바닥으로부터 20m 높이에 2kg짜리 물체가 가만히 정지되어 있었다. 얘를 떨어뜨려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얼마냐,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합방값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는 mg 20만큼이다. 맞죠? 운동 에너지는 없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mg 20만큼이다. 근데 이게 바닥에 닿아야 B에 오면 됐죠? 위치 에너지는 0이다.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mg 20의 크기와 똑같은 2분의 1 mv 제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얼마냐? 보시면 V는 루트 2g 20만큼에 해당되는 루트 2g h만큼의 위치 속력을 반드시 가져요. 되겠어? 그러니까 물체의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낙하한 높이만큼이 새로 생기는 속력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해지더라고요. 되겠죠?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물체가 떨어지면 그 하나의 물체 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만 혼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낭떠러지 위에 두 개의 물체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A 2kg, B 1kg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손을 치우는 순간 중력만 받아 떨어져요. 그죠?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데 B가 내려오고 A가 끌려갑니다. 근데 얘네들 운동 전체에는 A와 B 사이에 마찰이 없고 B의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A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합한 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을 때는 꼬매가 낱낱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 실제로 얘가 끌고 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지만 속력이 점점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합니다. 보존되지 않았죠. 그렇죠? B는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합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감소한 양이 더 많아요.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력만 받아도 보존되지 않습니다. 한 놈은 증가하고 한 놈은 감소해요. 하지만 이 둘을 합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력만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다고요. 보존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묶여있는 덩어리는 하나가 아니고 묶여있는 전체 덩어리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머리 돌려. 감소한 양이 몇 개냐면 감소한 게 하나, 증가한 게 두 개. 그럼 머리 돌리세요. 증가한 이 둘을 합한 값이 감소한 이 양과 정확하게 어떻다? 일치합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2m 내려왔다면 B의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합니까? 네, mgH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아니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떨어진 높이 2m. 그래서 얘는 위치 에너지가 20줄만큼 감소했어요. 됐어? 그러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정확하게 합해서 20이 나와요. 그래서 보존력만 작용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머리 돌려봐. 그러면 이 중에서 얘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야? 이거 계산해줘. 근데 속도를 안 줬어. 속도를 구해야 될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2m 내려가고 2m 끌려가는 동안 두 물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m 간 후의 속도도 둘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당연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되는데 처음은 둘 다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 운동 에너지가 둘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나중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MA VA의 제곱이죠. B는 2분의 1 B의 질량 B에 2m 끌려왔을 때 속력의 제곱 이거죠. 근데 꼬맹아 얘네들의 비율은 똑같으니까 약분 속력도 똑같을 거니까 약분. 그렇다면 운동에너지 증가 비율은 질량 비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얘네들의 질량이 A는 2kg고 B는 1kg니까 2대1로 증가해야 된다고요. 그럼 생각해 볼래? 전체 감소한 위치 에너지량이 전체 증가한 운동 에너지량이다. 그 중에서 A가 2만큼 B가 1만큼 가져야 되니까 전체 20 중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다. 뭐예요? B의 운동 에너지는 전체 20 중에서 3분의 1만큼을 가지고 있으니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0줄만큼 A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40줄만큼 갖게 될 거야. 그럼 거꾸로 이때 속력이 얼마야? 구할 수 있죠. A는요 이때 속력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 순간의 속력의 제곱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A의 속도는 루트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루트 3분의 40만큼의 속력을 갖겠네 라는 거죠. 이해합니까? 빨랐습니까? 용준아 빨랐니? 이해되니? 오케이. 요렇게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보여드렸어.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로 연결이 돼요. 됐죠? 자 그럼 해보자. 너네가 문제를 그럼 풀어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왔으니 어디까지가 되어 있어야 되냐? 81페이지까지인데 81페이지까지가 실제로 잘 풀렸나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71페이지에서 제가 해줘야 될 문제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질문해. 71페이지에서. (71페이지에서) 제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7번. 네? 7번. 71페이지 7번은 없는데요? 아, 너 우리랑 책이 다르니? 그 7번 문제가 뭐냐? 여기 보고 있어. 개념 확인 문제. 자, 일단은 꼬맹아 71페이지 질문 없다 그랬으니까 넘길게요. 자, 72페이지, 73페이지는 문제 없네요. 넘길게요. 네, 대표 유형의 74, 75에서 질문. 질문 없는 거 맞아? 질문 없는 게 맞는 거야? 숙제를 안 한 게 맞는 거야? 그때 한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니지. 학교에 아. 가서 만들고 싶어. 모든 잘못은 선생님한테 있어. 카톡이 안 올려서요. 자, 넘겨. 자, 76, 77. 여기 지금 안 풀려 있죠? 자, 지금 안 푼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요. 자, 20분 줍니다. 20분 안에 됐죠? 그 역학 어디까지? 너는 우리는 81페이지까지. 꼬맹이는 어디까지? 네, 거기까지 최대한 풀어서 채점하시고 푼 사람들 질문 받을게요. 빨리 풀어. 이거 다 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가는 수가 있다. 질문 다음에 신나요. 질문 다음에 우리끼리 쉬죠. 저 개새끼도 숙제 안 한 새끼들은 숙제를 해가죠. 아이 그래도 우리가 또 쉴 때 쉬어줘야죠. 뭐. 풀면서 페이지 딱 채점하고 바로 질문. 예? 얘는 됐어? 네.
그린 가나는 실에 매달린 추에 왕복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의 추의 질량과 왕복하는 실의 각도를 각각 n과 세타라고 갖게 하고 실의 길이는 나에서가 가에서 보다 길다. P는 P와 Q는 각각의 최하점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자, 중력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봤다는 얘기는 여기를 다 기준선으로 봐 이거죠. 그러면 기준선보다 높은 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다가 얘가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됐어요. 그렇게 가자. 납득 버전, 네. 오케이 버전. 됐죠? 뭐? 버전이 뭐예요? 갑자기 버전? 저.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왕복 운동을 하는 추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추의 운동 에너지가 같은 데서 질량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 실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죠. 네. 네, 이 실이 2m고요. 요 각도가 30도라고 줄게요. 됐어. 자, 요 실이 1m고 요 각도가 30도라고 칠게요. 각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 높이의 낙하 거리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자르면 직각삼각형 θ죠.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2조. 네, 2 곱하기 코사인 30이니까 루트 3. 그래서 그럼 60으로 가야 되겠다. 60으로 가자. 안 되겠다. 그럼 얼마니? 1이죠. 예. 네, 그러면 이 길이가 1이죠. 예. 네, 1m만큼의 위치는 내가 감소해서 운동이 됩니다. 얘는요, 이거 60으로 보자. 얘 얼마니? 0.5죠. 네. 그러면 얘는 0.5m만큼의 위치는 생기는 거니까 같을 수가 없어. 납득 거죠? 네. 오케이. 두 번째,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니? 라고 했어요. 아니. 작죠. 얘는 높이가 아, 0.5m만큼의 맞네. 위치 에너지고 얘는 1m만큼의 위치 에너지니까. 그쵸? 자, 추의 속력은 P점에서가 Q점보다 작아야죠.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적으니까. 네. 납득. 납득 버전. 납득 버전. 바보 아니야 이거. 또. 예요. 그러죠.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 B가 빗면 외 실로 연결되어 있다. 자,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A가 P점에 있을 때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을 따라서 이름에 Q점까지 내려왔어요. 이 뜻이네요. 그렇죠? 자, 이때 A의 높이는 H만큼 내려온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와서 높이 변한 H만큼. 그럼 다시 말해 위치 에너지 H만큼 감소한 만큼 여기서 운동이 생겨요. 자,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A가 B의 몇 배입니까? 2분의 3배. 자, 그럼 이제 저는 볼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A와 B 그리고 전체로 위치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외부의 힘을 작용하지 않고 중력 먼저 보냈죠.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없어야 된다고 결론인 거야. 근데 A는 내려갔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뭐였다? 줄어들고 내려가면서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했겠지. 그 다음에 얘는 끌어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했고 속도도 빨라졌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더한 값이 얘랑 같아야 되네. 이런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됐어? 3대 1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3만큼이면 얘는 2만큼 이거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3만큼 감소하면 얘는 2만큼 증가했어.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를 1만큼 감소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랑 합해서 1만큼 증가하면 되겠지. 그랬을 때 질량비가 3대 2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비율이 3대 1로 나와요. 3대 1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얘는 1에 4분의 3만큼의 운동 에너지 차지하고 얘는 4분의 1만큼의 운동 에너지 차지하면 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4분의 3 있다는 숫자도 나오는 거야. 납득 거잖아. 예. 이렇게 말해.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얘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3mgh지 이거야. 그러면 얘가 올라간 게 2mgh고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mgh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4분의 3 mgh만큼 얘 4분의 1 mgh만큼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 오케이 고. 피니시. 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빨리 해 지금. 뭐 아이고야 새끼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같은 씨. 너는 수도 복사해줄게. 예? 아니
네. 수특에 가장 기분 바꾸고 너 빨리 안 하면 뒤질는데. 아니 저 풀고 있어요 저. 빨리 안 풀면 승준이 집에 갔다 오기. 아, 돌아버리겠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 경기우상 네가 해야 되는 건 수특. 수특 한번 맛은 보자. 아,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 이제 그러면 멈춰도 되나요? 기물고사. 이런 노래 있어? 아, 알아요. 이게 무슨 노래인데 근데? 알려줘. 몰라요. 엄청 유명할 것 같은데. 김력. 박보고 너 죽고 싶냐 이 새끼야? 쳐 맞을래? 풀고 있어요 풀고 있어요. 시간 없다고 지랄인데 저거. 지금 두 문제 남았어요 이제 하필.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 돼 저거. 에휴. 맞으면서 버스. 애들은 내가 진짜 다른 데 가면 되게 다소곳한 여잔데 너만 만나면 이렇게 험악해진다 이 새끼야. 다소곳할 수 있었는데 진짜 씨.
여기 잠깐 있어. 이거 주고. 두경. 너 자꾸 이러면 남종한테 시집 보낸다. 왜 그러세요? 잘하자. 뭐야? 뭐? 이거 곡선을 보고 그냥 곡선을 보려고? 어디에 곡선이 있어? 되게 엄청나게 직선 아니야? 이렇게 뭘 물어보는 거야? 야 이게 곡선이래. 브라운 빗면? 경사. 근데 근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었어요. 아니 근데 뭘 물어보고 싶은데? 빗면으로 물체를 끌어올려서 빗면의 높이는 1m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그럼 기니디 중에서 뭐? 1m를 높이고 응. 이게 MGH죠. 응. 5, 1, 10. F는 25입니다. 이거 어떻게? 끌어올리나 밀어올리나 한일이랑 똑같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올라갈 때 한일이 50이니까 끌어올려도 한일이 50이야지. 그렇죠. 끌어올릴 때는 힘 곱하기 거지. 10, 25, 50. 네. 그렇죠. 빗면의 사용을 지금 못하거나 그냥 한 일이 모두 줄어든다. 그렇죠. 힘의 크기는 얼마로 줬어요? 50이 얼마로? 25로 줄었죠? 반? 한일은 한 일도 반. 한 일. 한일은 50줄인데 밀 때 한일 25 곱하기 10, 25 곱하기 2 25 곱하기. 네 그렇죠. 얼마? 50, 그럼 한일은 어때요? 50. 저희가 직접 들어올리는 이유가 빗면을 잡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거야. 줄었죠. 한일이? 지금 들어올리면 한일이 얼마인데? 50, 밀 때 한일은 얼마인데? 25, 25는 힘이고 힘에다 거리를 곱해야죠. 50. 네 그럼 한일은 어떻게 같은 거. 네. 한일은 절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애기들 빨리 질문. 빨리 질문해. 저좀 많은데. 많으면 어때? 네 돈 내고 배우는 거지 이 새끼야. 네. 17년. 자 마찰이 없대요. 중력만 받는데요. 역학조회에서 보존이 있대요.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요. A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B 지점에서의 속력이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속력을 얘기하는 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야. 미치. 운동 에너지. 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에 대해서 속력만큼 생기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mgh라고 높이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거 기억나나 몰라? 여기가 기준으로부터 2m 높이고 얘가 0.5m 높이고 얘가 1m 높이야. 이때 물체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를 우리가 가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이렇게 해볼게. 가, 나, 알게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를 보자. 얼마? 얘 mg 2m. 맞냐? 네. 운동 에너지는 얼마? 0초에 있었으니까 0.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얼마? mg 2m만큼. 됐니? 근데 얘가 내려온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mg 2m만큼이어야 된다. 어떡하니? 네. 근데 나에서의 자
자, 나가는 거 A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 응. MG에서 네, mg 0조. 근데 합이 운동 에너지랑 합한 게 mg 2여야 되지? 얘 운동 에너지 얼마? MG 1.5 자, 여기 틀려. 위치 에너지 얼마? MG 운동 에너지.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비율 1.5 네, 1.5대 1이니까 얼마? 3등 너무 3대 2요. 3대 2요, 이 새끼야. 아 1.5하고 1은 3대 1이라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 이 새끼야.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3대 2면 속력의 비율이 몇 대냐? 이거죠. 그래서 네, 루트 운동 3대 맞아요. 루트 3대 얼마? 네, 됐잖아요. 근데 그 이거 각각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구해가지고 그 여기서 날 차이 없는 내일면에 가만히 놨다는 건 여기에서의 성격이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후분에서 오는데 여기에서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의 위치 에너지 mg 이만큼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야. 네. 자, 근데 각각의 지점을 지날 때 각각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빼면 각각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나오겠죠. 근데 딱 이 상태일 때 그 속력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요? 얘는 소용이 없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속력 소용이 있어요. A하고 B. 전적도 소설 쓴다 또 씨. 이거 그랬어. 되겠냐? 네. 네, 그 얘기한 거예요. 또요. 네, 18번은요. 그림과 같은 수평면의 용적 상수가 K인 용수를 끝에 질량의 M이온 구소를 대고 길이 X만큼 압축을 시켰으니까 탄성量이쪽으로 작용하겠죠. 네. 압축시켰다가 놓았더니 구슬이 용수줄과 분리되는 순간 구슬의 속력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여요.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의 압축이 다 풀릴 때까지 밀리다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밀리지 않겠죠. 자, 다 풀렸으면 순간에 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속력을 구할 수 있죠. 네. 근데 잘 봐요. 실제로요, 에너지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에너지는 그래서 네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전환만 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쇠구슬이 여기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있었니? 네. 없었어. 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운동 에너지 생기죠. 네. 그 생기는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전환돼서 오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가? 여기 용수철. 맞아요.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가 다 풀려졌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온전히 다 저 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죠. 네.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제곱으로 구해야 된다. 기억나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해야 된다. 기억나요? 네. 그러면 이때 속도는 모르겠습니다. V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V는 루트 m분의 kx 이게 얘의 속도예요. 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에너지는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냥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전환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형태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지만 잘 따져보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 네,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얘 탄성 에너지를 갈 건데 네. 얘는 끝과 끝만 봤으니까 끝과 끝만 보면 되죠. 근데 얘는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인데 자, 그 중에서 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남았어.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에서 이만큼의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를 빼면 건너간 탄성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구하죠. 하겠어? 네. 너 질문해봐. 쟤도 안 해오고 있어. 새끼들이 자꾸 그냥이지. 뭐? 앞에 채침했어?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동적이야? 응. 질문 없어? 이런 기호들을 다 모르겠어요. X라고 힘을 F라고 하죠. 폴스. 됐어? 네. 속도는 V라고 하고요. 됐죠? 네. 기운 모를 때마다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봐. 그리고
분리하는데 적어도 F는 알아야지 이 새끼야. F 플러스 C 이 새끼야. 그냥 뒤집는데. 또 뭐야? 그냥 문제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안 했던 공부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버벅거려. 어쩔 수 없어. 자, 이거 채점 어디까지? 이거 3개 해봐. 그냥 얘가 자꾸 끊어줘요. 요즘은 유형이 중국산 실이 유형이 이 새끼야. 아니 왜 자꾸 끊? 그걸 또 이르는 새끼가 어딨어? 자꾸 끊어줘야가 어딨어 이 새끼야. 자, 첫 번째 일에 대한 개념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개념 잡아내고 운동에너지 잡아내셔야 돼요. 자, 운동량이 같을 때라고 합니다. 자, 운동량은 어떻게 보여? 운동량 MVP 됐어. 이게 운동량이야. 그러면 A는 질량이 5kg이고요. 속도가 얼마냐면 A의 속도는 모르겠어요. 됐죠? 네, 이거 A 거 계산한 값이나 B 거 계산한 값이나 운동량이 같다니까. B는 2kg예요. 속도 모르겠어요. 알겠어? 그럼 질량비가 5대2니까 속도비는 2대5면 같겠죠? 네. 이걸 모르는 거야 이 새끼야.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2와 3이 물체 A, B의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킨 다음에 나는 가에서 잡고 있던 선을 놓으면 용수철을 탕 하고 놓으면요. 그래서 용수철이 양쪽으로 미는데 2kg, 3kg 질량 상관없이 양쪽 똑같은 힘으로 밀어요. 용수철을. 됐죠? 그러면 얘도 F라는 힘으로 밀고 얘도 F라는 힘으로 용수철을 밀었다는 거야. 같은 힘으로 밀어. 맞니? 자, 얼마 동안? 같은 시간 동안 밀어. 됐어? 그러면 힘과 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FT. 됐어?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 충격량이 똑같다는 얘기죠. 충격량이 똑같다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 나에서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이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충격량인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요. 됐죠? 얘가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A, B도 상관없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죠. 납득해? 근데 A, B도 처음에는 힘주기 전에 둘 다 멈춰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겠지.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이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요. 그렇죠? 근데 나중 운동량은 어때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나중 운동량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둘의 운동량이 똑같대요. 1번 문제로 가네요. 질량비가 2대3, 속도비는 3D.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3m/s의 속력으로 하면 얘는 2m/s의 속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운동량은 곱한 값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이라서 얘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6, 얘는 운동량이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렇다면 기억도 양가 볼까? 맞네요. 네. 보십시오 빨리.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속력 생각이 됐죠. 그럼 운동에너지 볼까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네. A는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9. 그래서 얘는 9줄이에요. 얘는요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운동에너지가 6줄이죠. 그럼 운동에너지의 비 몇 대면? 3대2. 네. 이해됩니까? 네. 네. 되겠죠. 여기까지가 납득이 되어 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힘거리 그래프에서는 한 일은요 무조건 힘 곱하기 거리를 곱한다 그랬죠. 네. 근데 힘이 세로축에 있고 거리는 가로축에 있죠. 그러면 한 일은 어떻다고요? 넓이. 그렇죠. 그러니까 2m 가는 동안 한 일은 여기까지의 넓이고요. 4m 가는 동안 한 일은 이 넓이에다 이 넓이 더하시면 되죠. 그게 한 일이에요. 알겠어? 네, 빨리 해봐. 요거. 자, 그래서 요거 3개 틀린 거 다시 본다. 여기까지 한다. 넌 뭐야? 빨랑빨랑 건너가자 좀. 아이씨. 오늘 연력학 할 거다. 정신을 차려 아들. 아니 저 이거 지원하고 있어. 네. 뭐? 여기서 용수철 상수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용수철 상수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탄성력은 F는 KX라 그랬죠? 플래팅 머신이요.
늘어나는 길이 x라 그러죠? 그랬을 때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면 이 기울기가 6.3%가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x축분의 y축이잖아요. 약간 이 아니 그러면 이거가 기울기 네 5.3%가 2네요. 아 1번이 틀려. 여기서 200이라고 했어. 자, 이거 찔리죠. 아 천치. 가더라! 너, 지금 팽이네. 저 홍합 배신가? 저러니까 카라멜을 배와 배 사이에 받지. 야, 너무 존나다. 자, 질량이 5kg이고 힘이 F를 제공하여 균면에 따라서 일정한 속력, 유니트로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에 올리나,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에 올리나, 하늘이라는 거죠. 네, 결과 그죠? 그러면 얘를 직접적으로 올리려면 5kg짜리니까 얘는 무게가 5 곱하기 중력값이 15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mg라고 하는 중력값이 얼마냐면요 50N의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 힘으로 올려야 되는 높이가 1m이니까 얘가 한 일은 얼마라는 거예요? 50줄이라는 거예요. 납득합니까? 네. 자, 그러면 들어 올려도 한 일은 똑같이 50줄이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들어올릴 때 힘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힘으로 밀고 가야 되는 거리가 2m죠. 그래서 한 일이 50줄이어야 되죠. 그럼 힘을 얼마 필요하다는 게요? 20. 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 올릴 때는 50의 힘이 필요하지만 위로 올릴 때는 25N의 힘을 있으면 돼요. 그래서 2m 가요. 그럼 한 일에 5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거 비교하라. 네. 네. 그 속력이랑 힘 서로 비슷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힘을 세게 주면 속력이 빨라진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가능해요. 근데 힘이 10N인데 속력도 10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속력 변할수록 네, 속력 변화량은 힘하고 똑같아요. 그 아까 정석에서 힘이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운동량이 변한다. 빠르기와 방향. 그럼 거기에다가 똑같이 속력이 있어요. 그게 운동 비교 변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속력이 있어야 변한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속력이 더 추가돼야지 운동량이 그것도 아니죠. 네. 또요. 또. 10분 안에